나는 올해 68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다. 나는 한 번도 아침 햇살을 그냥 바라본 적이 없다. 늘 일어나자마자 밥을 안 쳤고 도시락을 쌌고 누군가를 깨웠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어릴 때는 동생들 때문에 학교를 포기했다. 큰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 18배 방직 공장에 들어갔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손톱 2개를 잃었다. 엄마는 그걸 보면서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배고파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서러워도 괜찮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23에 결혼했다. 선을 보고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나는 며느리가 됐고 아내가 됐고 엄마가 됐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냥 나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나를 하나씩 지워가며 살았다. 결혼 생활 15년이었다. 처음 5년은 그냥 버텼다. 그 다음 5년은 체념했다. 마지막 5년은 감각이 없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손이 올라왔다. 처음엔 뺨이었고 나중엔 주먹이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들을까. 그 사람은 말했다. 너는 왜 사냐?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리니까 사는 거 아니냐. 나는 그 말들을 그냥 삼켰다. 삼키고 삼키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여보, 숨이 안 쉬어져.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나는 생각해본다. 그때 전화를 했다면 남편은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었다. 15년이었다. 맞고 욕먹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살아온 시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었다.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그 말이 그날 밤에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렇게 갔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했다.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편하다는 게 뭔지 나는 몰랐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조용했다. 나는 밥을 차렸다. 아이들 밥.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엄마로 살았다. 새벽 시장,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하루 3군데를 돌았다. 아이들 학비를 내고 빚을 갚고 생활비를 벌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갯돈을 깼다. 딸 유학비를 보내려고 적금을 해지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다. 옷 한 벌 사는 게 사치 같아서 10년 된 코트를 입었다. 이가 아파도 치과를 못 갔다. 돈이 아까워서. 우리 애들만 잘 된다면 다 괜찮은 줄 알았다. 첫 번째 설이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쳤다. 동태전, 호박전, 고기전, 산적. 혼자서 4가지를 준비했다. 아들 내외가 왔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봤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었다. 나는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음식을 날랐다. 앉아서 드세요 라는 말은 없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봐.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그릇을 씻었다. 거품 속에서 눈물이 났다. 나는 그걸 몰랐다.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들한테 아기가 생겼다. 나는 너무 기뻤다. 태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안아봤다. 그날부터 나는 매주 갔다. 아이 밥도 해주고 기저귀도 갈고 밤에 울면 달래도 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말을 바꿨다. 어머니, 이제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나는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와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그 말을 며칠 동안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서운한 게 맞는 건지 혼자서 계속 헷갈렸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집 팔자. 나는 웃으며 물었다. 왜? 결혼하고 나서 집이 좀 좁아. 그 집 팔면 우리 더 큰 데 갈 수 있잖아.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엄마는?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작은 데 하나 얻으면 되지. 엄마 혼자잖아. 큰 집 필요 없잖아. 그 집은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다. 아들 대학 보내면서, 딸 유학 보내면서 그 사이사이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할 말이 있어. 오빠 집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있으면 뭐해. 관리비도 많이 나오잖아. 나는 조용히 들었다. 딸은 계속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돼. 엄마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게 현실이야. 나는 물었다. 내가 너한테 뭘 바랐냐?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우리 키운 건 맞는데 그거 다 엄마 선택이었잖아. 우리가 낳아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 딸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나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딸이 닫고 나간 문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찬 밥에 물을 말아서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놨다. 눈물이 자꾸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몰랐다. 서러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인지. 나는 그날부터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내 인생에서 누군가 나를 먼저 챙겨주기를 기다린 게 60여 년이었다. 그 시간이 끝난 것이다. 나는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시어머니 제삿날 사다 놓은 과일. 모두 내가 챙긴 것들이었다. 사진들을 꺼냈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 어릴 적 손을 잡고 있던 사진. 나는 그 사진들을 서랍 깊이 넣어두었다. 버리지는 않았다. 그냥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샀던 가방. 10년 전에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가방. 나는 옷 몇 벌을 접어 넣었다. 치약, 칫솔, 작은 수건. 그게 다였다. 버스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창밖으로 논이 펼쳐졌다. 산이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종점에서 내렸다. 작은 마을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 옆에 앉았다. 어디서 왔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그냥 왔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고추 한 움큼을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나는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몰랐다. 아무도 내 과거를 몰랐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이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무언가도 아닌 그냥 나. 68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되면 그 할머니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다. 나는 그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아들이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나는 한참을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지금은 아직 답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좀 더 여기 있어야 했다. 저녁에 할머니가 밥을 차려줬다. 된장찌개에 보리밥이었다. 나는 그 밥을 천천히 먹었다. 뜨거웠다. 오랫동안 뜨거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야 나를 만났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